슬럼프에 빠지지 않겠다 요 말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건 마치 스마트폰을 사고 한 번도 충전 안 하고 쓸 거야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번아웃, 슬럼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좀 잘 내가 훈련을 해놔서 잘 엑싯을 하면 그만인 거지 그게 찾아온 것 자체가 루저거나 네. 유리 멘탈이거나 내 삶이 다 틀어져 버린 건 아닌데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요, 무기력해 보이거나 혹은 스스로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무기력해지면 몸의 에너지도 동시에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은 생소하지만 무기력 디톡스, 이게 필요하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무기력 디톡스의 저자이신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무기력하고 번아웃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무기력과 번아웃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그 직장인분들 회사 네. 같은 데 가서 강연을 할 때 이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번아웃에 대한 정의는 다 다르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없는 분 계시냐? 그러면 없을 손 드시는 분이 거의 없죠. 네, 네. 가끔 손 드시면 대표님이 손 드십니다. 그랬다가 아무도 안 드는 걸 보고 이게 내리시죠. 아, 이거 잘못 손 들었구나. 그래서 제 답변은 이겁니다. 손 드신 분이 없어서 다행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아웃이 안 됐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놀았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일이 아닌 노는 거에도 지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뇌의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무기력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번아웃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질병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 의학 체계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우울 장애는 진단명이고 진단 체계가 있지만 번아웃은 컨디션 같은 거지. 네, 그래서 사실은 번아웃을 느꼈다는 거는 열심히 산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번아웃의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게 무기력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무기력은 뭐 번아웃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기력 하면은 좀 멘탈, 마음 에너지만 떨어진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멘탈은 에너지가 떨어졌는데 몸은 쌩쌩해. 이러기가 어렵죠. 네. 반대도 그렇고 거기서 사실은 또 솔루션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기력의 정의는 몸과 마음이 함께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어디가 먼저 시작됐던 아니면 동시이던 에너지가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심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를 좀 나누면 뭘 하고 싶은지 흥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 계획도 안 세우게 되고 고의까지는 할 수 있는데 동기부여, 액션, 행동이 좀 일어나지 않는 뭐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이제 생길 수 있죠. 뇌가 너무 지치면 긴장도가 올라가서 네. 잠이 안 온다. 내지는 그 번아웃의 대표적인 게 무기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걸로 많이 오시죠. 제가 그 최소 한 5,000명 이상한테 작년보다 올해 더 잘 외워지시는 분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거의 전멸 상태. 그렇네요. 입니다. 네. 예. 구독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뭐 건망증이 어마어마한데요. 뭐 제 얘기하면 좀 창피하긴 하지만 위로가 되실까 해서 제가 고깃집 후배 교수들이랑 같이 가려고 예약을 하려고 전화했더니 그 전주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했다는 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거가 1등이었다가 최근에 새로운 1등이 나타났습니다. 더 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자동차 열쇠를 안 들고 내려와서 네. 집에 뛰어들어가서 네. 자동차 열쇠를 챙긴 후 현관에 갔더니 신발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내 몰래 급할 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그런 못된 행동을 하는데 혹시 그랬나 해서 화장실이며 부엌이며 다 뒤졌는데도 신발이 없어서 너무 황당했는데 설마 했는데 신고 계셨나요? 아니요, 현관 밖에다 벗어놓고 들어오고요. 저라고 해서 뭐 건망증이 없는 건 아니죠. 뭐 좀 미리 말씀드리면 책에 나오는 거지만 요걸 1차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열심히 산 증거로 번아웃도 오는 거고 그걸로 무기력도 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건망증도 오는데 제가 무기력 디톡스를 훈련했다고 해서 건망증이 안 오는 건 아니고요. 건망증을 2차 스트레스로 증폭하는 거를 대처하는 법을 제가 조금 낫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아마 건망증 제가 거의 1등 아닐까.
옛날에 참았던 일인데 못 참는다. 이런 게 사실은 다 무기력의 또 다른 얼굴들이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오시죠. 그런데 이제 무기력은 기본으로 있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범위나 한도 내에서 혹시 무기력이나 번아웃이 정말 심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럼요. 무기력이 정말 심하시면 진짜 격하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20대 네. 분이셨는데요. 열심히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무기력이 세게 오셔갖고요. 좀 심한 경우에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만나시는 시간 빼고는 방에만 계셨어요.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 영상만 보시고 아주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랬었는데 어쨌든 또 회복이 되셔서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무기력이라는 게 슬럼프는 누구나 찾아오고 뭐 아마 대표님도 슬럼프의 경험이 있으실 그럼요. 거고 우리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님도 다 있으실 텐데 그 슬럼프도 정상입니다. 저도 한 3, 4년 간격으로 세게 찾아오는데요. 3개월 정도는 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지지 않겠다. 저는 슬럼프, 번아웃을 예방한다. 요 말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제 개인 주장이지만. 왜냐하면 그건 마치 스마트폰을 사고 한 번도 충전 안 하고 쓸 거야.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번아웃, 슬럼프, 핵심 무기력이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이게 좀 잘 내가 훈련을 해놔서 잘 엑싯을 하면 그만인 거지. 그게 찾아온 것 자체가 무슨 내가 루저거나 유리 멘탈이거나 내 삶이 다 틀어져 버린 건 아닌데 이 힐링에 이제 그 역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무기력이라는 게 이제 멘탈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라면 이제 배가 고픈 거는 좀 물론 이제 심리적 허기라는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육체 에너지가 떨어지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육체 에너지는 생체 시스템이 어떤 특별한 질환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느끼시겠지만 바빠갖고 점심 걸르고 막 이러면 잠깐 편의점이라도 가서 사발면이라도 먹고자 하는 그런 드라이브가 더 세게 걸려서 괜찮은데 이 멘탈 에너지 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딱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이거 좀 뭔가 힐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어느 정도를 딱 넘어서면 식욕과 다르게 다 귀찮아. 옛날 말이지만 시쳇놀이. 네. 일단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 좋아해, 뭐 등산 좋아해, 러닝 좋아해 이런 분들도 다 싫어. 평소에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요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서요 그 슬럼프가 이제 1년, 2년 이런 식으로 앞에 제 그 예처럼 그러면 결국은 뭐 저는 뭐 다 그것도 인생의 좋은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되겠지만 일단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좀 내 미래에 불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무기력을 두려워할 건 없는데 1년, 2년 가는 거에서는 우리가 좀 빨리 디톡스해서 엑싯 빠져나오자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무기력 디톡스 이 책 자체도 그렇고 정말 그동안 우리가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에 전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요약하면 슬럼프가 오고 번아웃이 오고 이런 거 자체는 당연한 거다. 다만 중요한 건 얼마나 짧은 기간 내에 엑싯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지. 번아웃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거 자체가 막 그 여부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슬럼프와 뭐 무기력은 거의 인생의 저는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과 동의어다. 네. 번아웃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로 과도한 근무 시간을 꼽으셨어요.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물리적인 근무 시간을 제가 지금 하루에 뭐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8시간으로 줄이면 좀 괜찮아질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또 우리 마음과 뇌 내지는 우리 그 생체와 영혼 시스템의 기묘한 역설이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일을 구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런 직장을 꿈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실현도 되면서 관계도 참 그런대로 굿굿하고 뭐 다 베리웰은 아니더라도 괜찮고 경제적 보상도 괜찮고 뭐 이런 직장을 꿈꾸는데 뭐 제가 세상 모든 직장을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없다. 그런 직장은 없다. 없다. 다 어렵죠. 여러 가지 애환이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저한테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힘든 감정 2개를 꼽아보시라고 한다면 배신과 억울 같습니다. 배신과 이걸 제일 힘들어하세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억울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큼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나만 느끼는 것 같고 내 선택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 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느끼는 네. 시점의 문제지 다 느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별의 어떤 경험, 네. 네, 영원히 사랑하는 대상을 못 보게 되는 네. 이 좀 사별 경험이 좀 더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사별하면 대상이 우리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반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동물들이 예.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뭐 제가 정확히 뭐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한 6대4, 5대5 요즘은 누군가를 상실한 영원한 상실을 경험한 사별 반응으로 찾아오시는 경우에 적지 않습니다. 네, 반려동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상실을 그러니까 누구나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할 수 있죠. 야, 그거 다 겪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 슬픔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느끼는 배신이나 억울함이지만 그거는 각 개인에게는 내 삶이 후회될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을 주죠. 네. 물론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으려면 전혀 회사명을 모른 채 다니면 내가 전혀 헌신을 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때론 내 정체성과 거의 조직의 정체성을 그렇죠. 합치는 순간도 있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배신, 억울도 믿고 내가 전념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게 그런 스트레스가 존재하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일은 굉장한 심리적 유익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신도 느끼고 억울도 느끼고 뭐 이 직장이 맞나 여러 가지 수많은 부분이 있지만 내 존재감 이런 심리적 유익이 많은데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직장인이 누굴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리더는 누굴까요? 그분은 난 멋있어. 난 너무 사회생활 잘해. 그 느낌만 가질까요? 이게 참 일이란 게 항상 플러스 알파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다 제가 뵙진 못했지만 저도 그렇고 일이라는 거는 항상 좀 괴롭습니다. 좀 괴로워요. 좀 괴로운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 여유를 좀 만들어 놓고 멋지게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하면 은퇴 증후군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역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라는 거는 분명 스트레스지만 저는 좀 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일을 단순히 안 하고 여유 시간만 많다 해서 우리 마음이 힐링이 되거나 만족감이 증가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그거와 유사한 용어로 이제 시간 빈곤감 시간 빈곤감 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면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한 요소가 시간 빈곤감이라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없다는 네, 시간이 없다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몇 번에 좀 실패를 하시다가 자기 사업을 하셔서 잘 엑시트도 하셨어요. 돈이 여러 개 붙는 몇백억 단위에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 놀아야지 하셨는데 아무런 움직일 수 없는 너무 심한 무기력감이 6개월 이상 지속돼서 오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좀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과 쉼을 이게 잘 좀 해 나가서 우리 뇌가 그런 만족감을 잘 느끼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냥 일을 줄인다고만 해서. 근데 물론 이제 너무 과도한 지금 업무로 이런 게 있다면 그걸 조정하는 건 필요한데 싹 또 일을 없앤다고 해서 이게 좀 해결되는 문제는 분명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정신과 의사 31년 차인데요. 사실 약간 허무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한 동기는 제 마음을 좀 제 마음대로 하고 다른 분들의 마음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가 31년에서 깨달은 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는 다른 과를 해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왜 정신과를 했을까 이런 제가 우스갯소리도 드려보는데요. 그러니까 일과 삶의 경계가 명확히 되지도 않고 말씀대로 그거가 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경계가 명확지 않은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입니다. 6시 이후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긴장도가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야 한 다음에 그 다음 전략이 중요하지 이건 문제야 끊어버리겠어. 이거는 아니죠.
무기력이 심해지면 불면증을 유발하고 또 반대로 불면증이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네,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왜 이런 걸까요, 교수님? 일단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너무 부럽습니다. 축복받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불면증 환자고, 예, 저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 않게 약물의 도움을 받고 이제 잠을 자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마시고요. 잘 주무시는 구독자님들 부럽습니다. 부럽긴 한데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예, 왜냐하면 제가 불면증 환자니까요. 네. 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전 요즘 세상에 네. 잘 자는 분들이 네.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저도. 예.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잘 주무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 잠을 잔다는 것도 이게 내가 조종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마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도. 불면증을 경험하신 분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 아, 그렇죠. 네, 이거를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뇌의 각성과 수면을 담당하는 그 파워가 두 힘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면 졸리면 자야 되는데요. 재우려는 힘이랑 깨우려는 힘이 따로 존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일도 열심히 했지만 좀 잘 자려고 저녁 때 운동도 했어요. 이러면 뇌가 이제 피곤하죠. 당연히 많이 에너지를 썼으니까. 그래서 재우려는 이런 힘도 올라가는데 너무 피곤하거나 이런 육체적 활동을 하다 보면요. 또 우리 뇌가 비상사태인가? 이렇게 인지를 해서요. 안 재우려는 톤도 같이 올려요.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되지 않으면 너무 졸린데도 이게 잠이 안 올 수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잠이 잘 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자야지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불면증 환자 자야지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자야지 하는 생각 자체가 불면증을 몇 번 경험한 경우에는 그게 주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실제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왔다가 그게 해결이 됐는데도 밤만 되면 잠 못 잔 며칠의 경험이 뜨악이어 갖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긴장도를 올려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저 역시도 교수님처럼 수면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이 되고 특히나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냥 기절하듯이 자야겠다라고 해서 운동을 좀 더 평소보다 더 이렇게 하면 진짜 새벽까지 잠이 안 와요. 아까 말씀하신 비상사태인가? 라는 그 파워 버튼이 이렇게 눌려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네네. 그래서 약으로 다 해결하자 이런 뜻은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네. 제약 관련 주식도 전혀 없고 네, 저도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뭐 무기력도 마찬가지지만 무기력의 한 현상으로 올 수 있는 불면증에 대해서도 좀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불법적이 아니라면 가용한 모든 방법, 리소스를 활용해서 무기력에서 탈피하고 자면 되는 거지. 공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뭔가 약을 드시고 주무시면 내가 좀 허약하고 의지가 약한 것 같고 심지어 난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고 그 감정도 나쁜 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분들은 약에 의존하는 게 적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좀 표현을 좀 세게 하면 중독되실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약에 대한 내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서요. 도움받을 것도 이제 너무 도움 안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개로 이 약 계속 이렇게 먹어도 될까요? 그러면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100년만 드세요. 제가 이렇게 저도 100년만 먹을 겁니다. 이제. 그렇군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게 다 약으로 해라 이런 뭐 약이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2차 스트레스를 너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기왕 약을 쓸 거면 나한테 도움 주는 약이야. 어떤 방법이든 잘 자면 돼. 네, 이렇게 관점 전환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영상을 보면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번아웃인 것 같은데 아닌가? 무기력인 것 같은데 내가 무기력이 맞나 그러면?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걸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전공의 시절만 해도 번아웃이란 개념을 저희 배우지도 않았고 제가 번아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무기력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제가 번아웃이 와서 제가 번아웃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우울증도 아닌 것이 이게 뭘까나 하다 보니 이게 번아웃인가 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건데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막 궁금하니까 무기력인지 번아웃인지 자가 진단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 주시는데요. 그래서 뭐 이 책에 설문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번아웃은 정도의 차이지 이 뇌라는 게 지금 심장과 가까이 있는 이유가 뇌가 무게는 얼마 안 되지만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를 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녹화를 끝나고 나서도 좀 지쳐 있겠죠. 그것도 사실은 살짝 번아웃은 온 거고 여러 이유로 좀 세게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걸 이제 저는 좀 슬럼프라 부르기도 한 거여서 번아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저는 있다고 하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체크하는 거를 으악 문제 있다가 아니라 내가 이거 좀 요즘 너무 열심히 일했네 마인드 디톡스가 필요하겠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기력보다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불면 그 다음에 어디로 멀리 떠나고 싶은 거 네. 기억력 떨어지는 거 짜증 소통이 안 되고 남의 얘기도 잘 안 들리고 뭐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로 이제 많이 찾아오죠. 제 느낌에는 이전 한 10년은 코로나 그 시기쯤까지는 네. 분노가 번아웃의 주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네. 강연 관련해서도 분노 조절에 대한 게 많았는데 좀 축이 바뀐 것 같아요. 분노도 뭐 힘이 있어야 한다고 네, 이제 무기력으로 그렇네요. 바뀐 것 같고 우리 한국인들만 우리만 이런 걸까? 딴 나라는 안 그런데 좀 네. 그게 좀 궁금했는데요. 참 이것도 참 변합니다. 이 번아웃에 있어서 그러한 4가지 현상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을까 이런 게 저희 쪽에서 리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 리포트가 벌써 좀 시간이 됐지만 어쨌든 작년 11월 거니까 네. 사실은 최근 리포트죠. 맥킨지에서 나옵니다. 이런 게. 컨설팅 회사에서. 네, 왜냐면 이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중요하니까 네. 그것도 뭐 대규모로 네. 네. 이게 변하죠. 이게 네. 꼭 무슨 증상이다 뭐 질환이다가 아니라 일상에서 디지털 디톡스, 마인드 케어를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 그 글로벌 한 30개국 대상 한 7만 명? 그쯤 한 거에 있어서도 그 4가지 무기력, 어디로 멀리 떠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기억력 저하 같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노, 짜증 같은 정서적인 불편함 4개 중에 30개국 모두 무기력이 1등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무기력 팬데믹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3, 4년은 갈 거다. 네.